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은 통찰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통찰력을 길러야 된다. 세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막상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딱히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도덕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은 다들 많이 하면서 그게 왜 중요한지 말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통찰이 인생에서 되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통찰을 알아야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통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찰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더 이상 왜? 라고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근본에 다다르는 답변을 하는 게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통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같은 마인드인 거죠.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하면 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왜요라고 묻잖아요. 어른들은 그걸 보면서 유치한 장난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통찰을 위해선 그 정도로 계속 질문하면서 파고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머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답이 즉각적으로 바로 나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왜를 해야 하나 하다가 혼란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하게 되죠. 통찰은 확실히 좀 힘든 과정 같습니다. 저희가 1 더하기 1을 공식을 알고 하는 거랑 공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1 더하기 2를 창조해내는 거랑 엄청난 난이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찰이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남들이 찾아낸 진리들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이 아무리 좋은 진리를 얘기해줘도 그게 정말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면 결국 흩어져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리가 진짜인지 스스로 묻는 과정을 통해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그 진리가 와닿게 되는 거죠. 어쨌든 통찰은 끝까지 질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찰이 왜 필요하냐? 사실 통찰이 무조건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막 통찰하려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고 그랬었던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좀 즐겁게 산다,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생각이 없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통찰하려는 자세가 무조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통찰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삶에서 기준을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통찰은 내 삶의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통찰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레파토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자꾸 내 이성적인 생각을 방해할 때 통찰을 통해서 세워놓은 기준들이 굳건한 기둥이 돼서 그런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 저를 모질게 대한 탓에 그 분노로 제가 공황장애가 왔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가 편해질 수 있을까? 그거를 4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을 고민한 끝에 분노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이런 게 생긴 거구나를 깨닫고 나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를 좀 모질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강당 있게 대처하고 나를 지킬 수 있었죠. 이전에는 남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가 제 안에 쌓였던 거거든요. 그걸 통찰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구나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해야 되는 게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해서 내 의견을 말하고, 그럼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계속 함께할 필요 없으니 나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저만의 기준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기준을 갖게 되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상처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잘 케어하고 외부 요인에 의해 제 일상이 망가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 혹은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일, 나를 괴롭게 한 사람과 상황들을 계속 곱씹어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를 계속 통찰해야지 원인을 알고 그 고통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통찰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내가 능력 있고 남들보다 특별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통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통들, 그 고통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통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을 모르면 사실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면은 엑스레이 찍고 MRI 찍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육체는 병원 가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마음은 정신병원이 다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정신병원을 가본 입장으로서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각자 삶에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저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고 원치 않는 인간관계와 사회관계가 생기게 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단 해야 할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되면서 더 새롭고 더 많은 고통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그 고통을 영원히 끌어안고 산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저희 모두는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그 행복은 그런 고통을 덜어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무조건 통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피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회피는 결국엔 고통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내가 고통을 안 겪고 있다고 세뇌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통찰로서 진정으로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겠죠? 사실 고통을 해소하는 길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지만 고통을 막상 해소를 해보면요. 그 고통을 해소함에서 오는 굉장히 큰 기쁨이 있거든요.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내가 보지 못한 면을 보면서 더 인생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고통은 사실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만들려면 통찰하면서 내 고통을 바라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저는 꼭 통찰을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